이번에는 다층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요리에 필요한 키는 옆에 보시면 스튜포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다층 요리에 들어갈 해물찜과 쌀케이크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찜의 재료로는 해산물, 미나리, 양파, 콩나물, 고춧가루, 청주, 다진 마늘, 간장, 대파, 청양고추, 녹말물, 참기름, 깨소금까지가 해물찜의 재료고요. 찜 케이크의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 계란, 건포도, 정수기 물, 이렇게 해서 찜 케이크의 재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해물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은 마트 가시면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매가 되는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사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훨씬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콩나물은 일반 콩나물이 아닌 찜용 콩나물을 사용하셔야 나중에 찜을 만들어 드실 때도 아삭아삭하게 끝까지 드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시켰고요.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게 되면 지저분하게 좀 약간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 제거를 해서 준비를 좀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는 4cm, 5cm 정도로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양파는 산도크를 이용하셔서 우리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시켜 놓으시고요. 채소까지 전부 다 손질이 다 되셨고 하시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데 고춧가루에 다진 마늘, 청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송화 소금도 밑간으로 살짝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간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간장이 들어가면 송화 소금은 안 넣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송화 소금 살짝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념장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됐고 재료까지 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스튜포트를 이용해서 해물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돔뚜껑 위에다가 제가 콩나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돔뚜껑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돔뚜껑에다가 콩나물 넣어놓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는 수분이 많은 채소부터 바닥에다가 넣어주시는데요. 수분이 많은 채소는 지금 보시면 양파를 바닥에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해산물을 넣어주십니다. 해산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청주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으시면 해산물 위에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누린내나 비린내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저는 위에다가 이제 콩나물, 머리 부분 제거한 콩나물을 넣어주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걷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미나리, 콩나물 위에다 미나리 넣어주시고요. 양념장 넣으셔서 이제 가열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청양고추 어슷 썰어 놓은 거, 대파 어슷 썰어 놓은 거, 양념장 위에다가 이제 넣어주시고 돔뚜껑을 덮어서 우리 인덕션 8번 가스레인지 불은 약불에서 언제까지 끓여주시냐면 수봉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끓이셨다가 나중에 수봉 현상이 일어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 바닥에 수분이 흥건하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인덕션 10번 가스레인지는 중불로 올려놓으셔서 나중에 녹말물로 농도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물찜이 되는 동안에 다층 요리로 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인덕션 8번 올려놓으시고요. 가열 버튼 눌러주십니다.
두 번째 요리 같이 올라갈 다층 요리 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쌀가루인데요. 시판에 요즘에 나와 있는 쌀가루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집에 나는 쌀가루 구하기가 힘드시다 그러시면 핫케이크 가루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달걀찜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도 다층 요리로 충분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응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쌀케이크 가루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달걀 하나,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을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수기물 4분의 1컵. 정수기물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프로틴 단백질을 물에다 희석시켜서 4분의 1 정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섞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약간 물이 적은 듯해 보여서 더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반죽이 너무 질어지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반죽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다가 우리 치즈를 조금 넣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도 넣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견과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견과류도 좋아하시면 조금 잘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건포도 위에다 고명으로 올릴 거 뭐 이런 거 조금 빼놓으시고 나머지는 속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섞어주세요. 농도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잘 섞어서 준비시켜 놓으시고요. 다 되셨다면 이제 어디다 담으실 거냐면 닭기능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닭기능 용기에다가 저는 안에다가 베이킹컵을 이렇게 따로 넣어놨습니다. 베이킹컵이 없다 하시면 포도씨유를 발라서, 사방에다가 포도씨유 다 발라서 부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다 익고 나서 톡 쳐주시면 얘네가 쏙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편리하게는 이제 베이킹컵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이제 양 자체는 넣어주시면 되겠죠. 부으실 때 양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만 채울 수 있게끔만 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양을 부으시게 되면 나중에 얘네가 넘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양을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십니다. 견과류가 들어가면 훨씬 더 씹히는 질감이 좋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과일 같은 것도 건조시켜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중간중간에다가 넣는 그런 것도 해서 먹기도 하니까요. 많이 응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위에다가는 안 보이니까 우리 건포도가 들어갔던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씩만 올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닭기능 용기에 담아놨습니다. 담아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살짝만 열어보시면 지금 지글지글 끓어요. 끓게 되면은 수분이 이제 어느 정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사이로 양념장이 좀 벨 수 있게 풀어서 올려놓으시고요. 닭기능 용기를 올려놓은 순간부터는 얘네를 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만 감안하셔가지고 잘 풀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찜 케이크를 하시거나 다층 요리를 하시다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 뭐가 있냐면 찜 케이크에 우리 해물찜의 양념에 그 냄새가 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냄새는 전혀 이렇게 많이 배지도 않고요. 드셨을 때 훨씬 찜케이크와 해산물찜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수분 약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짝 제가 좀 양을 많이 해물찜을 양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시간은 우리가 끓는 시간 정도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봉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니까 8번에서 아까하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계속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8번에서 해물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 됐는지 확인 한번 하고요.
뚜껑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시면 찜케이크 이렇게 다 익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을 딜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주나 이런 거를 좀 옆에다가 다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띄셔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으십니다. 돔뚜껑이나 후라이팬 뚜껑에다가 옮겨서 준비를 좀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우리 해물찜은 인덕션 10번으로 올리셔가지고 우리 녹말물을 살짝 넣으셔가지고 농도를 맞춰주세요. 녹말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저어가시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너무 약불에서 하시게 되면 얘네가 빨리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은 살짝 높은 온도에서 해주시고요. 콩나물과 해산물이 전부 다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소금을 약간 넣으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간을 보시고요. 간이 좀 싱겁다 하시면 송화소금으로 간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물찜과 지금 보시면 찜케이크가 완성이 됐는데요. 찜케이크를 그냥 손으로 드실 수가 없으니까 패티나 페어링 나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껴주서 빼주시면 훨씬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 좀 시켜 놓으시고요. 손쉽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나이프로 이용하시기엔 좀 무섭다 그러시면 포크를 이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포크도 같이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찜케이크를 담아 보도록 하고요. 모양 자체나 이렇게 보시면 너무 앙증맞기 때문에 훨씬 귀엽게 아이들과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좀 시켜 놓으시고요. 3개만 담아 보도록 하고요. 한 접시에는 해물찜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물찜, 콩나물과 미나리, 숨이 너무 많이 죽지 않도록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주시고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퀸을 사용하실 때에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잊지 않고 사용하신다면 퀸을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산물도 여러 가지가 같이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준비 좀 하시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키친타올이나 행주로 닦아서 준비를 좀 하시고요. 위에다가는 깨소금을 얹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층 요리인 해물찜과 찜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티포트를 이용해서 많은 다층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